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길이다라는 말에서 나온 기림, 뛰어난 업적이나 바람직한 정신, 위대한 사람을 칭찬하고 기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에요. 민간에서 진행되어 오던 행사를 정부가 정식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지 6년째이기도 하고요. 평생 위안부 피해자들의 진실을 알리고 일본의 사죄를 기다려온 피해자는 이제 9분만 계십니다. 속절없이 빠르게 흐르는 세월 속에서 이분들의 가슴의 응어리와 한이 언제쯤 풀어질 수 있을지 마음을 모으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나섰습니다. 피해 할머니들의 초상화로 그림전을 열었고요. 여름방학 맞아서 어린 아이들까지 문화제에 참여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위안부 피해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소녀상 테러를 챌린지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철거라고 쓰인 마스크나 선글라스를 소녀상에 씌우고 SNS에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맞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강제 동원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 성매매라는 역사 왜곡을 들고 나온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일본 극우 세력들이 아닌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생존해 계시는 9분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께 통안이 되지 않을까 참 걱정입니다. 자,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칭찬해주세요.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8월 14일 수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소식입니다. 광양만권 통합도시 출범 관련해서 지난 4월 총선에 광양만 접해 있는 여수 순천 광양시 통합특례시 출범이 특정 후보의 선거 공약으로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김문수 의원이었는데 선거 이후 정치권 주민들의 무관심으로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에요. 네, 광양만에 접해 있는 여수와 순천, 광양시의 통합 인구가 지난달 70만 명이 무너졌습니다. 69만 9,990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광양만권에 접해 있는 이 세 개 도시의 공동 번영을 위해 도시 통합을 통한 이 통합 특례시 출범이 적극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 지역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광양만권 세 개 도시의 통합 논의, 지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이 당시 순천시 주도로 10년 동안 논의됐고 2007년에는 이 세 개 도시가 2010년까지 도시 통합을 진행한다는 합의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도시들 간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최종적으로는 무산된 바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거론된 광양만권 3개 도시 통합 제안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순천갑 김문수 후보가 통합 이순신 특례시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역시 지난 4월 노관규 순천시장이 여순광 광역행정협의회에서 다시 통합 논의를 진행해보자 이런 취지의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총선을 기점으로 지난 2000년대 초에 이어 이번에도 역시 순천시 정치권에서 또다시 통합 제안이 나온 상황인데요. 총선이 끝난 후에 이런저런 이유로 광양만권 통합과 관련한 후속 논의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인구 감소, 인구 절벽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고 전국의 많은 중소도시가 인구 소멸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 결국엔 장기적으로 도시 통합을 통한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 구축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드는데 광양만권 도시 통합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는 이유는 어떻습니까? 네, 지자체들의 통합 논의가 시작만 있고 늘 끝이 없어 흐지부지 끝이 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가 있지만 이 초등학교 때 배운 사회와 산수 공부를 적용해 설명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이 광양만권 도시 통합 문제를 사회 과목을 통해 풀어보면 이 도시가 통합되면 세 곳의 도시가 하나로 모이게 돼 기본적으로 도시 인구가 늘게 되고 정부의 인센티브 지원이나 사회 공공시설 건립비의 절감, 또 도시 간 불필요한 경쟁이 해소되면서 여러 가지 플러스 요인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광양만권 도시 통합을 또 다른 관점인 산수 과목으로 풀어보면 도시 통합으로 인한 지역 정치인들의 입지가 축소되고 당장 지자체장의 자릿수가 줄어들게 된다는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행정구역이 재조정되면 이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적인 계산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정치인들은 이런 내용들이 이른바 이 산수 과목의 마이너스 계산이 되는 셈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이순신 특례시 출범을 공약으로 내건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은 통합도시 출범과 관련한 공약 실천 노력과 관련해 최근 언론을 통해 자신이 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특례시 추진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김문수 의원은 광양만권 3개 도시 통합을 위해 3개의 도시를 경전철로 연결하는 용역안을 전남도에 요청해 놓은 상태고 이 경전철 연결이 되면 그 다음에 행정통합을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런 공약 실천 사항을 밝혔습니다. 이 통합의 여건을 먼저 갖추고 도시 통합을 논의하자 이런 취지인데요. 인구 감소는 점차 가속화되고 있고 도시 간 각자 도생으로 서로가 더 멀어지는 상황이 심화되기 전에 도시 통합에 대한 이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양으로 가겠습니다. 광양시가 지역 문화예술계의 수건이었던 문화원과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각각 분리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네, 광양시가 최근 광양문화원과 광양문화예술회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광양시는 용역을 추진한 업체로부터 후보지 검토와 사업비, 건립 타당성 등을 보고받고 문화원과 문화예술회관을 각각 별도로 건립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문화예술회관에 문화원 등의 타 기관을 함께 건립해 이 복합 문화시설로 조성할 경우 이 도비 보조율이 높아져 시비 부담이 감소하겠지만 이 문화 기능 집적도가 떨어지게 되고 공연이나 전시 등 이 두 시설 간 중복된 시설이 도입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일단은 단독 건립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에서는 건립 대상지로 광양읍 6곳과 중마동 2곳 등 총 8곳이 후보지로 검토되었는데 용역사는 후보지를 검토한 결과 구 시장 관사에 문화원을 건립하고 도립미술관 인근 광양읍 인서지구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것을 최적지로 분석했습니다. 일단 광양시가 구상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과 문화원 시설 규모 또 활용 계획도 자세하게 정리해 주실까요? 네, 광양시는 광양시 문화원의 경우 건축 면적 736제곱미터 규모의 3층 건물로 15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시장과 강당, 풍물 연습실, 광양학 연구소, 사무실 등의 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이 문화원이 구 시장 관사에 신축된다면 현재의 문화원 건물은 일부 리모델링을 통해 이경모 사진작가의 기념관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입니다. 또한 광양시는 문화예술회관의 경우 건축 면적 4,884제곱미터가량의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립을 계획 중인데요. 1,200석과 500석 규모의 공연장 2곳을 포함해 복합공관, 그리고 연습실, 전시장, 사무실 등을 배치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광양시는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관련 행정 절차를 마치고 문화원은 오는 2026년, 문화예술회관은 2028년 정도에 착공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고흥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에 감사원이 고흥군이 추진한 실내 수영장 및 해수탕 건립 사업에 대해서 이 데이터를 왜곡해 부풀려진 관광객 수요로 투자 심사를 통과했다. 이런 지적을 했어요. 네, 최근 감사원이 문화관광 분야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지자체들의 실태를 공개했는데요. 감사원은 고흥군이 추진한 실내 수영장 및 해수탕 시설에 대해 데이터 왜곡을 통한 투자 심사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리 감독 부실을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고흥군이 125억 원 규모의 실내 수영장과 해수탕 건립 사업과 관련해 부풀려진 관광객 수요로 투자 심사를 통과했고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직권을 남용하고 공정률과 관계없이 노무비를 지급하는 등 공사 감독을 태만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흥군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주민복지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고흥군 도양읍 일원에 125억 원 규모의 실내 수영장 및 힐링 해수탕 건립을 추진해 온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의욕만 앞세우고 사업을 추진해서 감사원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후 조치 사항도 정리해 주실까요? 네, 감사원은 투자 심사 시 서로 다른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를 사용한 후 수요를 과다하게 추정해 경제적 타당성을 왜곡하거나 투자 심사 결과 재검토 사유를 보완하지 않은 채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투자 심사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고흥군에 통보했습니다.
또 공사 과정에서 벌어진 직권남용과 관리감독 부실에 대해서도 이 감사원은 고흥군의 재하도급 계약을 부당하게 알선한 특정인의 비위 행위가 징계 사유의 시효가 완성됐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후속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이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에 대해서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결과를 따르지 않은 고흥군에 대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적용해 지방교부세를 감액 조치할 것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전 법정.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 법정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시간이죠.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하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아주 무더운 하루하루인데요. 네. 요즘은 이제 아예 비 소식도 없고 거의 그 연일 폭염 경보주의보 문자가 뭐 오는 20 것 같아요. 며칠 동안 전남 지역은 뭐 이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뭐 더운 거야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은 뭐 새로운 소식이라고 한다면 네. 휴전기가 끝났다고나 할까요? 아, 휴전기가 끝났고 이제 일이 시작되는. 좋은 시절은 다 갔습니다. 아니, 휴전기 뭐 일 안 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네. 그래서 좀 낫죠. 네, 쫓기진 그래요? 않으니까. 네. 네. 늘 말하지만 조삼모사예요. 맞아요. 오늘 쉬면 내일 또 해야 되고. 송 변호사님은 여름맞이 머리를 볶으셨어요? 예, 컬이 좀 예전과는 좀 다른데. 좀 빠져서 예. 좀 이제 덥고 하니까 조금 더 세게 한번 볶아봤는데 예,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머리 볶았다니까 이 변호사님은 갑자기 목이 메이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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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하시잖아요. 네, 자주 네. 하는데 이번에 좀 특별히 좀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조금 더 빠글하게 한번 해봤는데 아, 더운 거랑 상관 있어요? 아, 습이 있으면 좀 풀어지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더우니까 좀 더 네. 빠글빠글하게 좀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더우면 더 더워 보이지 않을까요? 빠글하면? 네. 참 그 불편한 게 굉장히 많으시네. 뭐 불편하다기보다는 그냥 궁금해서 뭐 네. 여쭤본 것일 수도 요즘에 이제 있죠. 우리가 불쾌지수가 많이 높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날씨가 더울 때는 아주 사소한 걸로도 서로 기분이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더 그렇죠. 좀 조심하고. 네. 되도록이면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죠. 나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모든 부부의 또 대변도 아니니까요. 예, 이런 의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리는 코너니까요. 자, 화제의 판결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판결 한 주간 주목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뭐 기부를 많이 하잖아요. 네.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제 바로 그 대상한테 기부를 할 수도 있고 어떤 기관에 아니면 뭐 후원금의 형태로 이 돈을 이제 그 기관이 가지고 온 어떤 목적에 후원의 목적에 써달라는 취지로 이제 후원금 같은 거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예. 만약에 내가 그 후원금을 낼 때는 이런 목적으로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렇게 안 쓰였다고 했을 때 이거 반환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눔의 집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예.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눔의 집 후원금 반환 소송인데 1, 2심은 뭐 이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줬었어요. 근데 이제 한 분만 남아가지고 끝까지 대법원까지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후원 계약의 체결 당시에 이 이제 원고가 기망을 당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착오에 빠졌다고 볼 수 있다라고 대법원은 이제 원고 승소 취지로 이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예. 이 사건을 가져온 이유는 우리가 이제 나 착각에 빠져서 아니면 착오로 어떠한 잘못된 의사 표시를 했다. 그럴 경우에 우리 이제 민법에서는 그걸 취소할 수 있게 해요. 근데 굉장히 이제 그 잘 인정을 안 해주죠. 그거는 어쨌든 내심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착오에 빠졌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보는데 그 조항과 관련이 있어서 이 사건을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예. 관련된 조항이 민법의 109조에 있는데요. 우리가 의사 표시하는 거는 그 이제 우리가 어떠한 일정한 법률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 나눔의 집 후원금 반환 소송 관련해가지고 1, 2심은 이게 착오에 빠지게 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본 거고 대법원은 이 사람이 처음에 후원금을 납입을 했을 때 그 나눔의 집이 내걸었던 어떤 그 후원의 목적에 사용되어
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착오에 빠졌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해서 반환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제 판결을 한 것이죠. 네. 이제 그러면은 이 기관들에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관련 내용을 고지할 필요도 있겠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도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다면서 후원금을 모집을 해놓고 예. 사실상 이거의 후원금을 뭐 피해자들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법인 유보금으로 이렇게 놔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피해자들을 위한다는 목적 하에 어떤 후원을 했는데 내가 의도한 대로 지금 이 후원금이 사용되지 않은 사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반환하라고 판결이 나왔고 사실 이런 판결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뭐 여기 나눔의 집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그 후원한 사람들의 목적이나 어떤 취지에 맞게끔 그 용도에 맞게끔 그 후원금을 사용하는 뭐 그런 식으로 좀 방향이 좀 나아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판결입니다. 네. 뭐 사실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대법 판결이 나왔으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내용들이 좀 고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보면서 자,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인천의 대단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불로 피해를 본 차량이 140대에 이른다고 초기에 소방당국이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근처에 주차했다가 아무래도 뭐 간접 피해가 있을 수 있겠죠. 뭐 그을림 피해라든가 반소 등 피해를 입은 차량이 그보다 훨씬 많아서 한 800여 대가 된다고 해요. 지금까지 한 600여 대의 피해 차주들이 자차 보험 처리 신청을 한 걸로 알려졌고 차량 피해뿐 아니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 공용 피해 공간도 참 많아서요. 이 피해 금액이 100억 원대 이를 것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화재 피해 책임 최종적으로 누가 될 것이냐, 구상권 청구 어떻게 될 것이냐 갑론을박 이어지고 있는데 뭐 이번 화재는 전기차 폭발 때문에 발생한 화재였습니다만 여름철에 실외기 가열 등으로 인한 아파트 화재 위험이 참 크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아파트 화재 사고 또 손해배상 책임 이런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꽁트 듣죠. 아, 얘들 전동 킥보드 신경 좀 써. 얘들이 킥보드 태워달라는데 충전이 안 돼 있잖아. 너는 집에서 뭐 하냐 도대체? 아니 내가 집에서 전동 킥보드 충전하는 사람이야? 아, 왜 나한테만 저러실까? 아유 날도 더운데 시비 걸지 말고 얼른 충전시켜줘. 아니 애들 여름방이라고 집에 있는데 말이야. 응? 엄마란 사람이 그런 거 하나 신경도 안 쓰고 말이야. 이거 충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 아이고 지 손으로 한 번이라도 충전을 해봤어야 말이지. 그러고도 아빠냐? 아빠야? 갖고 와 내가 할 거니까. 아 됐어. 나도 할 수 있다고. 아, 어디 여자가 말이야. 남편 알기를 말이야. 이 여자가 내가 알아서 충전해오면 될 거 아니야. 자연스러워요? 아이 근데 그거 들고 어딜 나가? 아이, 그까지 충전 내가 해오면 될 거 아니야. 아유 참나 전동 킥보드를 도대체 어디서 충전한다는 거야? 내가 딱 좋은 데다가 충전해놓고 왔다는 거 아니냐. 어디에다 해놨는데? 아니 우리 출입구에 그 공용전기 쓰는 데 있더만 거기다 딱 꽂아놓고 왔지. 아니 그럼 완충되면 바로 끌고 나갈 수도 있고 얼마나 좋냐. 사람이 이렇게 벌이가 좋아야 돼. 벌이가. 거기는 우리가 막 쓰는 데가 아닐 텐데. 펑펑펑. 이게 뭔 소리야? 여보 지금 우리 킥보드 폭발해서 불 났어 불. 얼른 112 아니 119 불러. 내가 하는 일이 뭐 다 그렇지 뭐. 여기까지. 전동 킥보드 충전했다가 불이 이제 화재가 발생한 거예요. 뭐 집안에서 충전하다가 집안에 화재 발생한 사례도 여러 건이 최근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MBC 라디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입니다. 아파트 화재 사고 또 손해배상 책임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 인천의 대단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하다가 화재 사건 발생했잖아요. 네. 여전히 많은 주민들 대피소 생활을 하고 계시다 그래요. 예, 전 사실 이번 불은 지난 1일 오전에 인천에 있는 청라 국제도시에 있는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전기차에서 이제 발생한 것으로 지금 드러났어요. 네. 그래서 이 불로 인해서 뭐 주민들 23명이 연기를 마셔서 병원으로 옮겨졌고 또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인데 차량 140여 대가 불에 타거나 진짜 그냥 다 시커멓더라고요. 그냥. 예, 그을렸다고 합니다. 또 뭐 그것뿐만 아니라
지하 설비라든지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녹아서 대규모 정전과 단수가 이어져서 지금까지도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폭염에 정전과 단수라면 거의 이제 살 수가 없는 지경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피해가 이제 초반에는 한 140여 대라고 했지만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그을음 피해까지 하면은 뭐 몇백여 대가 될 거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맞아요. 중이고요. 그리고 또 왜 이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안 했냐. 이게 불이 진화되는데 한 8시간이 넘게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지금 소속들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해 규모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직접적으로 볼 것인지 뭐 간접적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100억 원이라고 이제 이야기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보다 훨씬 많다. 아니다. 천문학적인 복구 비용이 들어갈 거다. 뭐 이런 예측도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것이 인명 피해 수준이 그래도 이제는 23명 정도가 연기를 흡입한 정도여서 뭐 사망이나 그 어떤 그 극심한 피해는 다행히 없었는데 일단은 차량들이 너무나 많이 이제 아예 전소된 차량, 뭐 반소된 차량, 그을음 피해 있는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이 차량들이 또 그 차량의 가액에 또 따라서 그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내부의 온도가 당시에 1000도까지도 올라갔대요. 와. 그래서 다 그 설비가 녹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 이제 건물의 피해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제 피해액이 뭐 100억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 이상으로 이제 나올 걸로 보입니다. 네. 참 이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좀 불안할 것 같아요. 이게 지하다 보니까 혹시나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아파트 자체에 뭐 이런 걱정도 좀 하실 것 같고. 그러니까 아파트 같이 공동주택의 경우에 화재 발생하면 단체로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화재보험 회사에서 최종적으로 복구비를 지급할까요? 일단은 아파트 같은 이런 공동주택은 이제 이 관련 법률에 뭐가 있냐면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네. 그래서 16층 이상에 해당하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안 하면 안 선택 되는군요. 사항이 아니고 16층 이상의 이제 고층 아파트 경우에는 당연히 가입을 해야 되고 또 16층 이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요즘은 다 대부분 가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단체로 가입되어 있는 부분의 이제 보상 내역을 보면 이제 인명 피해,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그리고 이제 건물 자체의 피해,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속되어 있는 어떤 그런 뭐 자재들에 대한 이 피해 이런 것들이 다 책임을 지게 돼 있고 이 아파트 소유자는 특별히 이 관련 법률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아파트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할 때는 보험 금액의 범위에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관련 법률 중에 이제는 그 방화가 아니라 실화로 인해서 그 불이 날 수가 있잖아요. 네.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에는 일정 부분 어떤 이제 그 과실이 경한 경우에는 책임을 감경해주로 돼 있지만 이 화재보험법에는 또 그러니까 특별한 규정이 있어요. 아파트 소유자에게 경과실, 아주 가벼운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해는 되게 크잖아요. 이게 어떤 단순한 정도에 그치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네. 되게 책임을 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돼 있고 이 의무 가입을 안 하는 경우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그런 제재 규정까지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조사 감식이 지금까지도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아직 뭐 구체적인 원인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만 책임 소재를 가려야 이게 뭐 어떻게 보험금이 지급이 되고 나중 일이 좀 복잡하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최근 뉴스 보면 화재 발생한 차주에게 책임이 있다. 아니면은 자동차 제조사 그러니까 벤츠가 지금 네.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여기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어떻게 보세요, 정 변호사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은 보험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다른 주민들의 차주들의 보험사가 있을 것이고 네. 이 자동차 이 화재가 난 자동차의 보험사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누구 책임이냐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사실 뭐 최초 화재가 발생한 그 벤츠 차주가 차를 제대로 관리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차주가 차를 제대로 정비를 했는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주차를 했는지 용도에 맞게 사용했는지 뭐 이런 부분들 아니면 평소에 관리를 잘 해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뭐 특별히 뭐 이 사람이 뭐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한다면 보험금은 그대로 이제 피의자
즉 차량 보험사가 부담을 하게 되겠죠. 근데 다만 이 사람이 뭐 이상한 충전 방식을 썼다라든지 평소에 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든지 이런 게 드러나면은 뭐 다른 쪽으로 이제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겠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제조사의 문제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차는 한 59시간 가량 주차가 되어 있었대요. 그러니까 뭐 그 차량의 차주에게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되는 어떤 그 원인은 아직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자동차를 제조한 그 제조사의 책임은 아마 벗어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죠. 지금 이 감식 현장에도 그 벤츠 자체에서 파견한 뭐 6명의 그 감식 요원들이 지금 같이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고. 왜냐면 원인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차량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아니면은 그 뭐 배터리나 어떤 이런 문제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뭐 제조사가 책임을 벗어날 수가 없고, 이와 관련된 법률이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여기서 소비자의 책임을 완화시켜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뭐 제대로 된 관리를 했다라는 것만 입증을 하면 추정이 돼요. 결함으로. 그래서 이 규정이 생겼기 2017년에 신설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제조사에서는 최대한 어떤 이 이제 원인 규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책임이 인정되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 보니까 명확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확인된 정보들에 의하면 벤츠에서 일단 차를 판매할 때 기본적으로 공시했던 그 배터리가 들어가 있지 않고 중국산 저가 배터리가 들어가 있다라는 게 판명이 났어요. 배터리 때문에 또 말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배터리가 뭐 중국 내에서도 문제가 많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제조사 측의 책임이 아니냐는 쪽으로 지금 계속 그 좀 분위기가 좀 휩쓸려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 차는 국산 배터리 씁니다. 뭐 이렇게 해서 네. 지금 이야기가 홍보가 또 그쪽으로 나오고 네, 있는 네. 것도 같고, 뭐 최근에 중고차 매물이 전기차가 굉장히 또 많이 나왔다는 뭐 이런 뉴스도 좀 들리고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또 짚어볼 것이요. 이번 화재 경우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이 스프링클러를 껐다는 소방당국의 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이건 또 다른 이야기로 또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안타까운데요. 예. 이제 이렇게 우리가 스프링클러를 해놓는 이유는 이런 어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불이 났을 경우에 그거를 초기에 진압하지 않으면 이게 피해가 걷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왜 이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을 안 했느냐라고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누군가가 임의로 조작을 해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불이 났다라는 수신기에서 그게 감지가 되면 이제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뭔가 그 밸브가 임의 조작이 되었었다라는 게 지금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인데 과거에도 저희가 참 많았거든요. 막 오작동을 많이 하니까 화재 경보기가 노후화가 돼서 오작동을 하니까 그냥 아예 꺼두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더 막 인명 피해, 사람이 죽고 이런 피해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사건 역시 뭔가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데에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뭐 이제 소방 안전 관리 책임자는 아마 그 책임을 좀 벗어나기가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뭐 형사적인 문제 그리고 나아가서 또 민사적인 문제까지도 아마 이제 책임을 묻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화재보험 회사에서 이 뭐 어딘가에다가 구상권을 또 청구하고 싶어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당연하죠. 본인 다 덮어쓰게 지금 생겼으니까 예. 이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방금 말했던 그 소방 관리자의 책임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네. 일단은 지금 이 사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도 불이 난 직후에 수신기로 화재 신호가 전달이 됐대요. 그것까지 네. 확인됐어요. 근데 스프링클러 작동의 역할을 하는 밸브를 정지시키는 버튼이 조작됐다는 것까지 지금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재가 났다라고 했는데 스프링클러를 작동을 정지하는 버튼을 눌렀다, 누군가 눌렀다는 소리 아닙니까? 사실 이렇게 되면은 책임을 피하기가 어려워 보이고, 사실 보험사에서는 일단은 보험금 지급하겠지만 이 누구 때문에 발생한 책임이냐를 따지게 될 것이고, 실제로 2013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춘천시 아파트 화재에서 이 오작동을 막기 위해서 스프링클러 회로를 아예 차단을 해놨던 그 관리소장이 2,500만 원의 구상금을 물었던 사례도 있거든요. 이런 전례들에 비추어 봤을 때는 이번 소방 관리자 역시도 막대한 구상금을 부담하게 될 그 위험도 당연히 감수를 해야겠죠. 2,500만 원과는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요. 비교가 안 되죠. 그때랑 규모가 좀 달라서 그러니까요. 그렇긴 규모가 한데. 그때랑은 차원이 다른데, 예. 일단은 민사적으로는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 뭐 구상금 책임, 구상권, 뭐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고, 뭐 형사적 책임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저희가 꽁트 사례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그 전동 킥보드 요즘에 충전해서 많이들 쓰시고 맞아요. 이동 수단으로도 많이 활용하신단 말이죠. 근데 이게
그 집에서 충전하다가 화재가 발생한 경우도 있고 뭐 이것도 뭐 킥보드 안에 어떤 문제가 있냐 뭐 이것도 뭐 다뤄볼 내용이겠습니다만 이 꽁트 사례는 아버지가 이 아파트 공동 현관 쪽에 가져가가지고 충전해서 화재가 발생했단 말이죠. 요거 누구 책임입니까? 일단은 그 전동 킥보드 소유자의 책임인지 아니면은 자체 결함이어서 제조사의 책임인지 나눠볼 그렇죠. 수는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그 아파트 화재랑 마찬가지로 이 아버지가 이 킥보드를 충전하는 과정의 그 방법이 뭐 매뉴얼대로 전혀 잘못되지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요즘 되게 그 고온이잖아요. 폭염이잖아요. 이때 네. 아주 장시간 고온에 노출된 상태로 방치를 했다라든지 어떤 관리상의 부주의라는 결국에는 원인이 뭐냐에 따라 다른데요. 그렇게 나오면 소유자가 책임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저가 배터리를 써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게 그냥 폭발해버린 것이다. 실제로 그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거라고 한다면은 이제 소유자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이걸 만든 제조사의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제가 보니까 이제 이런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니까요. 이런 7, 8월에 이런 폭염주의보가 있는 계절에 이런 폭발 사고가 많이 집중이 된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날씨나 이런 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거든요. 개연성이 있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소유자도 그렇고 관리상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예. 네. 송 변호사님 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동 킥보드. 전동 킥보드 관리를 잘 해야죠. 근데 이게 사실 좀 불명확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저가형 킥보드도 많고 제품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품 자체의 결함일 수도 있어요. 참 평상시에 관리도 잘하고 서른한 곳에 뭐 이제 충전하는 방법도 다 지켜서 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화재가 났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주장하거나 입증하기가 좀 이제 곤란한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제조물 책임법에서 그런 부분들을 경감하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킥보드 얘기하니 갑자기 그 길거리에 놓여 있는 많은 또 킥보드 맞아요. 갑자기 또 생각이 나네요. 네. 예. 무섭죠. 아무튼 또 하나 짚어볼 것이 그 여름철 이야기하셔가지고 그 에어컨 실외기 바깥에 두고 과열 때문에 화재 위험도 큽니다. 요거 간혹 가다가 저도 작년에 그 창문을 닫아놓고 실외기 창문을 닫아놓고 예. 에어컨을 틀다가 왜 이렇게 안 시원해 했다가 예. 쳐다보니까는 제가 창문을 안 열어놨던 예, 거예요. 예. 그런 참 위험한 경우도 이제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커지면 이제 화재가 된다는 거죠. 연속으로 에어컨 가동할 수밖에 없는 무더위 안에서 요거는 어떻게 또 뭐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킥보드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예. 에어컨도 전자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이 화재가 발생했다면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따져봐야겠죠. 그래서 제품 자체의 결함이라면 당연히 제조사 측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저처럼 실외기 그 창문 안 열어놓고 계속했다가 실외기 뜨거워져가지고 아유. 만약에 화재 사용상의 발생했으면은 부주의인 거죠. 다 그냥 제 책임인 아주 거예요. 적합한 예를 들어주셔가지고 굉장히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실외기실 물 예. 꽝꽝 닫아놓고 한 에어컨 3일간 틀고. 미친 듯이 틀어놨다. 아. 예, 그래갖고 화재가 났다라면 다 제 책임이었다. 본인이 다 책임져야죠. 예. 아 근데 그럴 수는 있어요. 이미 내가 임차한 집이에요. 임차한 집에 들어갔는데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실외기였고 네네. 이미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된 거를 나는 이제 쓰긴 썼는데 나의 관리상의 부주의까지 합쳐져서 결국에 그것이 아. 폭발 사고를 일으킨 거라고 하면 다 내가 뒤집어 쓰는 것은 아니고 결국에는 이제 원칙적으로 만약에 내가 임차한 집에 들어가 있는데 이미 실외기가 설치돼 있었으면 그 관리 책임 영역은 임대인이 맞아요. 그런데 내가 임차한 기간 동안 내가 사용하는 영역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이제 책임 소재를 다투기는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과열해서 썼다거나 사용상의 부주의가 더 컸다. 아니면은 이미 실외기가 너무 노후화가 돼 있었는데 그거를 관리를 안 해줬다. 이런 문제인지는 결국에는 국가수에서 감정을 해서 이거는 어디에 뭔가 더 원인이 있다라는 게 나오는 거에 따라서 이제 달리게 되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과실이 모두 병합이 돼서 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일방의 책임이다 꼭 그렇게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에요. 예. 예. 근데 뭐 이 변호사가 방금 뭐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했는데 말씀해 주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품에 아무 하자가 없는데도 그렇게 실외기 문을 닫아놓고 그렇게 과열되게 사용해서 불이 났다.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아니라고 된다. 말씀하시는데 이 왜-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지금은 이제 잘 열어놓고 잘 쓰고 예. 있습니다.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예. 형사적 처벌 수위 이야기 짚어보고 마무리할까요?
일단은 형사적으로는 뭐 이거는 이제 만약에 사람이 다치는 경우가 이제 좀 문제가 많이 돼요. 그러겠어요. 이제 뭐 대물 피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으로 어느 정도 이제 보전이 되지만 사람이 다치는 경우에는 그 업무상 과실치사 사람이 죽게 되면 그리고 또 치상 이 죄를 면할 수가 없는데 뭐 이제 예전에 2019년에 대구에서 이제 목욕탕 화재로 인해서 3명이 사망을 하고 84명이 상해를 입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실형 우리가 말하는 이제 감옥에 가는 형을 받은 사람은 그 목욕탕 주인뿐이었고 뭐 나머지 이제 같이 사건을 이제 그 재판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는 뭐 이제 집행유예로 감형이 된다거나 물론 이제 그 부분은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양형요소에 반영이 된 거였고 2018년에 인천 남동공단에서 전자업체에 화재가 났을 때도 이때는 9명이 무려 사망을 했어요. 근데 이때도 이제 뭐 그때 화재 감지기가 오작동한 횟수가 많으니까 아예 꺼버렸는데 이때도 관계자들 대부분이 좀 집행유예로 끝나기는 했는데 어쨌든 당연히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나의 민사적인 어떤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는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별개로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뭐 이제 요즘 폭염으로 인해서 에어컨 사용이나 아니면은 뭐 요즘 정동 킥보드도 많이 사용하시고 하는데 그리고 또 전기차 사용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이게 완전히 큰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그런 소방 시설 다시 한번 또 점검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이게 피해가 생긴 걸 최소화할 수 있게 좀 사전에 미리 이렇게 좀 예방을 해야 하는 그거를 더 이렇게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날이 참 많이 더워서 예방할 수 있는 화재 예방은 철저하게 좀 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라전 법정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네, 지역의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칭찬 릴레이 캠페인 칭찬해 주세요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어떤 분의 칭찬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여수 곳곳 피서시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곳곳에 버리는 쓰레기들이 많아졌는데요. 네. 이 깨끗한 피서지를 위해서 구슬땀을 흘리며 청결 활동에 나선 이들이 있습니다. 이 여수 검은모래 만선이 해수욕장은요, 피서철이 아니어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곳이에요. 이 여수 만덕동 새마을 부녀회원들은요, 주기적으로 이 만선이 해수욕장 이름에서 정화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이지만 깨끗한 마을을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정화활동을 하고 있는 여수시 만덕동 새마을 부녀회원들 만나봤습니다. 네, 저는 만덕동 부녀회장 김희숙입니다. 이제 쓰레기 주워놓은 거 모아가지고 이제 저쪽에 한쪽에 갖다 놓으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폐기물 차가 와서 이제 싣고 가요. 며칠에 한 번씩 이렇게 한 차 해가지고. 빈수레 요리 왔잖아요. 오늘 이제 하루 한 건 이제 저만큼 또 주스거든요. 저렇게 가득 나온다고요? 네. 저 더 나올 때도 많아요. 저 10가마 이상은 나오겠는데요? 이리 바람 많이 분 날은 막 스티로폴 같은 게 있잖아요. 똥가리, 막 나뭇가지. 얼마 전에 저쪽에 진짜 너무 많았었어요. 지금도 저 가히 하얗게 저 있잖아요. 물가 위에. 그런데 저거의 쓰레기야 말하자면은 스티로폴 그런 거 전부 다요. 그런 거 많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저 군데군데 떠가 있는 거 저런 것도 잔잔한 거 저런 거 부사진 거. 이제 바람이 불고 그러면 전부 다 일로 다 모여요. 이제 일로. 이제 깨끗하게 하려면 지금은 휴가철이니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며칠에 한 번씩 이제 또 이리 하고 또 각 기관 단체에서도 많이 와요. 한 달에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바다 이제 이 청결 활동 이제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이제 요즘은 피서철이다 보니까 쓰레기가 좀 많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해갖고 4번을 하자. 버스 승강장 같은데 그런 데도 이제 싹 막 쓸고 닦고 유리 닦고 반짝반짝하네요. 이제 여기도 하고 이제 요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역 앞에 엑스포장 앞에 그쪽으로도 환경 쓰레기 내줬거든요. 배 타는데 거리. 큰 쓰레기는 그런 데는 없는데 이제 이리 보면은 담배꽁초 같은 거 이런 거 뭐 커피 플라스틱 이런 거 뭐
이제 그런 거 기타 등등 이제 그런 쓰레기 줍고 이제 그래요. 마을을 위해서도 하지만은 또 필수객들도 오시면은 기분 좋게 아 여기 깨끗하구나 아 다음에 한 번 더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보시면 그냥 좋아요. 저희들도 운동할 겸 쓰레기도 줍고 그냥 구경도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합니다. 파출소 앞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쭉 이리 옵니다. 이제 그래갖고 가운데 모이갖고 이제 갑니다. 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땀은 나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은 이 정도 삼아 기본이죠. 그러고 합니다. 근데 나무 밑에 막 쓰레기 나무 위에 이런 물티슈 같은 거 있잖아요. 습관적으로 던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다니면서 이제 그런 거 줍고 이제 우리 동이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갖고 온다고 이제 하면서 이제 그래요. 이리 지나가다가 습관적으로 저도 옛날에는 그걸 별로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 아 저런 데 있는 건 뭐 어때? 이제 이러고 지나갔는데 지금은 죽게 되더라고요. 이리 활동을 하다 보니까네 힘들고 그런 것보다 이제 더우니까 그래 또 긴 시간은 못 하니까요. 잠깐 이리 하고 이제 우리 총무회장님이 이제 많이 애쓰시죠. 이 땡볕에 여기서 지금 그냥 우리가 서 있기도 덥잖아요. 예, 덥죠.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합니다. 그냥 이리 보기는 깨끗해져. 가서 이리 보면은 새해가 이리 찡겨갖고 있으니까 이제 담배꽁초도 많고 막 하여튼 또 풀도 있으면 뽑고 이 우선 꽃이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또 여기도 작은 거 저런 것도 있고 과자봉투 막 저리 맹황 같은 거 저기도 담배꽁초 저리 있잖아요. 이게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적게 나올 때도 있고 이제 주로 뭐 보통 그렇죠. 근데 이제 요즘은 사람이 많다 보니까 좀 많습니다. 한낮에 이렇게 활동하기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어도 여름이니까 여름이니까 더울 줄 알아야죠. 바람 불고 비 오고 하면 이제 먼 바다에서 흘러오는 것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바다에 쓰레기가 많이 오잖아요. 네. 야 바다한테 많이 더러졌구나. 매번 느끼실 것 같으세요? 그러죠. 비 한 번씩 오면 이제 이 바닷물도 지금 파랗고 예쁘잖아요. 네. 그때는 흑탕물이 돼요. 막 흑탕물이 흘러내려와가지고 바다가 낭만적이지만은 않아요. 근데 아무데나 버리는 게 문제예요. 왜냐면 요즘은 막 금년 이래가지고 보는 눈들이 많으니까 솔직히 도로가에는 잘 안 버리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근데 이렇게 바닷가나 아니면 여객선 터미널 가는 길에도 사람들이 잘 안 다니잖아요. 그런 데는 막 던져요. 그냥 가면 거의 담배꽁초들이 많아요. 일회용 커피숍에서 나오는 것들. 그게 요즘 그거 안 들고 다니는 사람들 없잖아요. 커피 티 같은 거. 그런 거 먹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버려놓은 사람들. 그래서 어머니 한번 죽고 나오면 좀 기분 좋으세요? 어떠세요? 좋죠. 그러니까 그냥 봉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 일을 안 했을 때는 예쁘고 바다 파릇파릇하고 정말 좋고 저기 떠 있어도 그게 그냥 바다의 좀 장식이라고 할까 이런 것처럼 멋지게 그림처럼 느껴졌는데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쓰레기 이래져요. 처음에는 이제 이런 활동을 안 할 때는 무심코 그냥 지나갔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이 일을 하다 보니까네 일이 지나가다 보면 그냥 못 가고 저기 있다 우리 나중에 와야지 딱 이러고 지나갑니다. 이제 쓰레기 오리 줍다 보니까 담배꽁초가 막 보이잖아요 눈에. 그러니까 안 줄 수밖에 없죠. 그게. 잠깐 걸었는데도 쓰레기가 많이 있네요. 담배꽁초 다 거기가. 종이컵 커피 먹고 버리고 막 이런 거. 진짜 뿌듯하죠. 뿌듯해요. 처음에는 이게 뭐지?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얼마 안 됐어요. 이 마을로 이사로 와가지고 저기 아파트 살다가 그런 게 없다가 이 마을로 이사로 왔는데 이게 같이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엄청 뿌듯해요. 내가 봉사할 수 있다는 게. 나는 건강해서 더 봉사 많이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 눈을 뜨니까 막 쓰레기가 진짜 많아요. 이거 막 버리면 안 되겠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나가도 이제 계곡에도 가더라도 쓰레기를 막 저기 놔두면 저 사람들 가지고 갈라나 놔두고 갈라나 가지고 갈라나 막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 것 들고. 어머니 이렇게 얘기하시면서도 계속 쓰레기가 눈에 보이시죠? 눈에 보여요.
한번 죽고 왔는데도 또 보여요. 저기도 있고 막 종이도 있고. 자기네들은 눈에 안 보인다고 그냥 놔두고 가는데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지. 가고 나면 그 밑에 과일 껍질도 있고 막 복숭아도 씨앗도 그냥 모래밭에 있고 사소한 거예요. 되게 딱 그냥 수건 딱 두르고 그냥 흘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 그래 그냥 흐르자 한 2시간 흐르면 또 개운 오전에 만족감이 있잖아요. 보람차니까. 이제 저기서부터 저까지 한번 싹 걸어요. 이게 하다가 찬물 막 시원하게 마시면 기분 좋죠. 그래도 이게 이렇게 돈 벌고 하라 그러면은 힘들어 왜 이렇게 해야 돼 막 그런 이 봉사라는 마음은 진짜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중독이 된다고 봉사도. 또 봉사하는 마음이 참 뿌듯한 것 같아요. 뿌듯해. 우리는 오래된 친구 PJ 트랙 하나밖에 없는 친구 8월 14일 수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곡 흐르고 있습니다. 45rpm과 로꼬가 함께한 오래된 친구 들으시고요.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용선이었습니다. Like this, like that. 서로를 이해하네. Yeah. 언제부터인가 줄어드는 우리만의 시간 형제지간보다 더 각별했지 피보다 더 진한 지금은 무엇을 해도 각자만의 시간을 갖자 가끔 무대 위에서 만나 지난 척 길어지는 말자 가끔은 나도 바빠 나도 아파 나도 사람인지 나도 나빠 나도 알아 다 똑같아 나이만 먹고 다 바보 같아 자주 보자 이제 힘들 땐 서로에게 기대 기억해 뜨거웠던 무대 우린 내만 있으면 돼 우리는 오래된 친구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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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밖에 없는 친구 부르모 now 진실한 마음 하나로 Like this like that 서로를 이해하네 신이 나서 뛰어노던 춤맞고 웃음소리로 물든 고운 노을 누가 알았을까 이 무대 위 우리를 음악 없이 무뎌졌을 우정을 그냥 웃자 친구야 바쁘더라도 때론 만나 술 한잔하자 걷던 길이 달라져 있더라도 목적지는 같아 우린 함께라고 굳이 연락을 잘 안 해도 소식을 아는 사이 네 험담엔 항상 하품 아주 멀리 있어도 네 맘을 딱 잘하는 빵 하나도 반으로 잘라면 날 그다 떴던 날들의 감정 끝방처럼 금방 사라지고 남은 것 다 우리들 뿐이야